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게임에 대한 보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참가하신 분들 대략 보시건데 직접 게임을 많이 즐기실 것 같진 않고 주로 이제 자제분들이나 손자들, 손녀들이 게임 때문에 아버지와 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돈을 축축 가져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 어떤 거가 보통 생각나십니까?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가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대개는 첫 번째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제가 누가 결제했는지 모르겠는데 30만 원이나 결제가 됐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해서 어떻게 된 건지 딱 방 안에 CCTV를 달아놓고 보니까 아빠가 잠들었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의 엄지손가락을 가져가서 휴대폰에 탁 댑니다. 아빠가 잠든 틈에 아빠의 손가락은 결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 게임 보안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게임에 특화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꼭 지키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강국입니다. 국내에서 수출되는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들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 게임이 외화를 획득해오고 있습니다. 꼭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기술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온라인 게임에는 전통적으로 최근 10년 넘게 많은 공격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지갑이 털려서 큰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던 그 증상이 10년 전부터 있던 곳이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게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온라인 게임입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 시촌되어 무려 20년 가까이 게임 서비스가 가상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가상 세계에는 사이버 머니, 즉 온라인 게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계속 일정 가치를 유지하면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나 또는 사이버 머니들은 다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사회면이나 신문을 보면은 놀라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게임 안에 무슨 칼이라고 하는데 그게 10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템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내가 이게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해주시고, 하여간 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당해가지고 정말로 10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이용자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에 범죄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는 아이템, 가치가 있는 가상 재화가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곳에 범죄 조직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안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인터넷 서비스를 구성할 때 단 한 가지 원칙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의 돈이 가상 세계로 유입되는 것은 오케이인데 가상 세계의 돈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길이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해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도토리가 그랬을 거고요. 그다음에 OK 캣땡백 같은 그런 류의 캐시 서비스가 그랬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가상에 존재하는 실물이 아닌 재화인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온라인 게임 보안을 오늘 큰 테마인 사이버 세상에서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한 이유를 좀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상에서 오가는 재화가 결국은 내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가진 재화가 되고 현실 세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 계정이 도용당하면 내 신용카드에 있는 결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용된 아이템들은 또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고 유통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꼭 굳이 게임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나 넣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쓰는 계정, 뭐 네이버나 다음의 계정 같은 걸 포함해가지고
게임 서비스의 계정을 도용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인터넷 뱅킹 계정 같은 게 도용당하면은 화들짝 놀라실 겁니다. 나의 개인정보가 나갔고 나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 내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하면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해커가 깜짝 놀랄 것 같아. 마이너스 계좌거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나가면 나의 모든 거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의.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쉬운 비밀번호를 써서 약한 비밀번호를 써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많이들 합니다. 또 비밀번호를 자주 안 바꿨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류의 사건이 나면은 고객님의 잘못입니다. PC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고 엉터리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쓰셨기 때문에 이런 류의 해킹에 당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써주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이용자들의 잘못일까라는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넛지라는 책 혹시 보였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옆구리 쿡쿡 찌르는 겁니다. 이거 좀 해봐 이렇게 이제 살살 꼬셔서 유도를 해내는 거를 넛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정 같은 거를 만들 때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화면들 많이 보였을 겁니다. 이메일 넣고 이 사이트에서 쓸 닉네임을 넣고 비밀번호를 고른 다음에 회원에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뭔가 이상한 거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일상적으로 어느 사이트든 가입할 때 이 창이 뜹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맨 마지막 줄입니다. 8자에서 16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사이트에 가도 최초의 회원 가입을 할 때 비밀번호 생성을 할 때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엠모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의 8자리 이상을 비밀번호로 골라주세요. 또 다른 엠모사의 경우에는 6자에서 15자리까지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주세요. X모사 같은 경우에는 8자에서 16자의 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해주세요. W모사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두 가지 조합으로 8자에서 20자 이내를 해주세요. 뭔가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글자 길이는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문, 숫자, 특수문자로 조합을 하라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우리가 8글자 정도를 소문자에 숫자에 특수문자까지 조합을 하면은 그걸 역으로 알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한 달 가까이 사전 대입식으로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맞춰 가야 겨우 맞출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이 지켜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밀번호는 아주 독특한 규칙을 갖게 됩니다. 보통 비밀번호 어떻게 만드시나요?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 한글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그냥 영자에서 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고양이 이러면은 RH, DL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영자로 친 다음에 그래 숫자를 넣어야만 비밀번호가 만들어진다더라. 그렇다면 내 생년 74년, 뭐 76년 뭐 이런 거를 뒤에 붙이신다든가, 아니면은 세 자리 숫자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연속된 숫자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1, 2, 3 또는 똑같은 숫자를 3개를 쓰는 패턴이 많습니다. 777 또는 숫자를 4자리 써보겠어라고 하면은 50% 이상의 확률로 1004를 씁니다.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꼭 붙이세요라고 하면 사람의 손가락 위치 길이상 방망이, 골뱅이, 샵 중에서 한두 개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끝자리는 느낌표 아니면은 방망이, 골뱅이입니다. 그럼 이런 한국인들의 패스워드 규칙이 있다면 원래는 2주 넘게 사전 대입을 해야 되는데 2, 3일이면은 당신의 패스워드가 뭔지 대략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왜 넛지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안내 문구를 이렇게 넣은 것뿐인데 마법에 홀린 듯이 나도 모르게 이 규칙을 따라가서 그래 영어를 붙인 다음에 숫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를 붙여야지라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패스워드 생성을 할 때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숫자, 영문으로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다른 사이트에서 쓰는 비밀번호랑 거의 똑같이 안 만들고 그때의 독특한 비밀번호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안내 문구 하나만 가지고도 비밀번호를 안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면 해커의 심리를 반대로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해커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다른 사이트들을 공격을 할 때 영어,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니 나는 반대로 역발상을 해서 특수문자, 영문,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착안을 하셨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내가 지금 쓴 비밀번호가 잘 만든 걸까?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을 도와주기 쉽게 하려고 넣은 대표적인 넛지 솔루션이 이런 부분입니다. 비밀번호를 생성하려고 타이핑을 칠 때마다 보안 수지 점점점 좋아요. 특수문자까지 쏘면 완벽해요. 이렇게 계속 점수 등급 높아지는 창 보였습니까? 그냥 비밀번호를 만드세요라고 한 것보다 이런 창을 붙여줌으로써 안전한 비밀번호를 쉽게 유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드디어 고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상당히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안전한 비밀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들을 보호하는 첫 번째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계정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근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들어가면 정말로 많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요런 서비스 혹시 보셨습니까?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지정된 내 PC나 휴대기기에서만 들어올 수가 있게 한다라든가, 이체를 하려면은 ARS로 전화를 꼭 해가지고 그 전화를 받아서 두 자리 숫자를 넣어야만 그제서야 이체를 승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내 휴대폰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그걸 제대로 넣어줘야만 이체를 시켜준다든가, 이게 똑같이 게임에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적용된 원타임 패스워드를 OTP라고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적용한 곳은 놀랍게도 온라인 게임 회사입니다. 블리자드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온라인 게임 회사에서 저런 비밀번호 생성기를 이용해가지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앞에 김승주 교수님 강연 때도 나왔죠.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일그러진 영어 문자나 소문자를 넣으라고 하는데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게임에서 웃지 못할 일은 또 어떤 게 생기냐면, 게임을 안 좋아하셔서 처음 보는 화면이실 수도 있겠는데, 게임의 매크로처럼 치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불공정하게 게임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탐지해서 이런 그림을 내뱉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냥만 하는 수상한 플레이어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해석해서 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운이 없게도 그냥 랜덤하게 내둔 글자인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게임을 계속하고 싶으면 난 쓰레기라고 인증을 해야 됩니다. 또는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이런 글자를 넣으라고 합니다. 추락해서 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입을 할 때 알아듣기 힘든 문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채가 있다면은 회원 가입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정말 가슴이 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하간 어느 게 나에게 안전한 거지?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는 없을까? 그래서 대부분 나오기 시작한 게 이런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통해서 하나 보겠습니다. 대부분 게임을 하면서 보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까지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잡한 보안 서비스들을 하나둘 다 가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할 때 딱 한 번만 인증을 해주면 다음에 게임에 로그인할 때 아이디 비번 외에 지문 인증을 한번 하게 함으로써 내 휴대폰이 도난당하지 않는 한 아무도 로그인을 하지 못하게 안전하게 계정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게임들 많이 하시니까 로그인할 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그인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여기 화면에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지문 인증을 넣으세요 라고 할 때 아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계인 제 휴대폰에서 이제 인증을 지문을 갖다만 대야만 로그인이 될 수가 한다면 상당히 안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유저들한테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오히려 다른 웹사이트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게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게임만의 문제를 하나 소개를 드리고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게임 세계에도 일종의 매크로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 수많은 게임 캐릭터들은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돌면서 게임 안에서 공정한 승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일반 사용할 수 유저들은 없습니다.
이 무리로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 저 캐릭터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점점 가난해지고, 저런 식으로 마치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듯이 대규모의 매크로를 돌리는 사람만 부자가 됩니다. 이런 류의 치팅 프로그램은 상당히 더 많습니다. 경쟁하는 게임,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어디까지 날아올지는 다 가이드도 주고, 떨어진 아이템을 자동으로 주워도 주고,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놓이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대규모로 돈을 버는 집단이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에서 화력발전소 2개를 사버렸다고 했듯이 대규모로 PC와 노동력을 고용해서 날마다 사이버 머니를 벌어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굳이 소개드린 이유는 뭐냐면, 많은 악성 코드들, 게임의 계정을 노리는 악성 코드들이 이런 류의 작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은 공정한 게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악성 코드가 포함돼서 배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 계정을 강한 캐릭터로 키워봐야지라는 욕심 때문에 내 아이디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도 높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상당히 성공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온라인 게임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시고요. 아까 지문 인증처럼 게임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활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매크로나 게임봇, 사설 서버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